오늘의 강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소 무기징역형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데에는 모든 국민이 하나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즉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정치 집단으로서의 정당, 즉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1차, 2차, 3차의 경선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 한동훈의 도전과, 쉽게 말하면 배신자라 칭하는 한동훈의 도전과 여기에 자유우파 그 세력으로서는 드물게 외부에서 영입되지 않고 그 당에서 약 30년간의 정당 생활을 하면서 성장해온 김문수의 대결로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제껏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앞장서고 주역을 담당했던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등등이, 쉽게 말하면 요즘 사법 쿠데타가 유행인데 그것처럼 쿠데타를 새벽에 일으켜가지고 경선으로 뽑은, 국민들과 당원이 뽑은 그 대통령 후보를 자신들의 권력으로서 후보 교체를 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우연곡절 끝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조사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이런 과정에서 김문수가 오늘 5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로 등록함으로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당 김문수 후보 간의 빅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두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재명과 김문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그 낙마를 기다리던 유시민, 정청래, 그리고 김민석 등등의 그 기대를 부풀리고 있으면서 낙마를 기다리고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시키는 권력 투쟁이 일어날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또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외부 영입을 시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 이런 여러 가지의 혼란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재명도 무사히 그런 여러 가지의 위기를 극복하였고 김문수는 정말 우연곡절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 내부에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데 김문수가 정상적인 단일화를 하지 않고 권력 다툼, 쉽게 말하면 정치력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고 황모 유튜브를 비롯한 몇몇은 선거를 보이콧한다든가 기권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한 물결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번 일은 윤석열이 뒤에서 조정한 행위라고 하면서 또다시 국민의힘 당 세력과 국민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관계를 쓰는 두 가지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콧이라든가
투표를 기권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보면은 적을 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는 바로 우민정치라고 비판하듯이 질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머릿수로 따지잖아요. 머릿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속된 말로 해가지고. 물론 그런 의제를 정하는데 토론을 한다든가 내부적인 투표를 한다든가 하는 이성적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그것조차도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이라는 건 머릿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을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을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가 운명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선전선동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선택한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이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를 지지하고 뒤에서 밀면서 김문수를 싫어한다 혹은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관계를 쓰기 위해서 한덕수에 대한 그 윤석열의 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적군파들의 이런 주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경선과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데까지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후보를 경선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를 절대로 지지한다든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근영세와 근성동은 친윤이 아닙니다. 본래 친윤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할까? 당을 무시하면서 그 두 건씩 양건이 쌍건이 반윤석열로 돌아선 사람들. 그러니까 한덕수를 지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쌍건을 이렇게 움직여서 김문수를 비토했다라는 것은 거짓 선동이고 김문수에 대한 지지에 이관계를 쓰는 것이니 국민들이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국이 벌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예비 후보로서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포천, 철원, 화천을 거쳐서 지금 경상북도 경상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당의 후보 교체 경선 과정을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서 이재명의 그 예비 후보로서의 선거 활동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어디에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쓰여진 시나리오는 아니지만은 위기가 찬스가 되는 그 국민의힘당의 혼돈이 김문수의 실력을 발휘하고 또 국민의 결집을 통합시키는 이런 훌륭한 결과와 효과를 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됐으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재명의 활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보셨어요? 이재명이 거짓말을 얼마나 하려고 지금 달려드는지 얼굴에 평소에 잘 안 하는 분칠을 아주 두껍게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박근혜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좋아한다고
있더라고 말하면서 히히거리는 놈인데 지금 국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온갖 말을 시불거리는데 국민들이 나는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또 저쪽에 가서 무슨 말을 하려는가, 또 그 얼마나 두꺼운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저 사람 말이 믿을 수 있는가, 지금 저 사람 말을 믿는가, 이런 의심이 앞장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의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는 조금 손쉬웠어요. 왜냐? 도람광이 있으니까. 드럼통. 이재명 주변에 8명이 자살했잖아요. 그 자살이라는 거는 이재명이 만났다나 자기들이 검찰의 압력에 의해서 자살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건에는 이재명이가 개입되어 있는데 이재명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재명은 꼬리 자르기로 죽은 8명에 대해서 전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가장 그 비근한 얘가 뉴질랜드와 호주의 여행을, 골프 여행을 같이 했던 김문기를 모르겠다. 뭐 그 사람이 대장동 사건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고 부하 직원은 나를 알 수 있는가 모르고 나는 그 수천 명의 부하 직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수천 명의 부하 직원이 아니라 골프 호주 여행에 같이 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모른다 하면 안 되죠. 수천 명 중에 하나인 부하 직원이 아니라 김문기는 자기가 뽑아서 골프 여행을 같이 간 사람인데 왜 모른다 이겁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가게 됐구나, 수십 년의 감옥살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최소한도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로서 그 일을 한 사람인 게 맞다. 그러나 내가 부정부패를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정도는 말해줘야 되는데 수천 명의 부하 직원 중에 하나라는 말장난으로서 김문기를 모른다 한 거예요. 김문기는 수천 명 중에 한 명의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대장동 그 아파트 개발 공사의 그 주요 책임자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자신이 당군 이래로 일어난 개발 사업에서 가장 훌륭하게 수행한 개발 사업이라고 자랑까지 한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의 책임자 중에 하나이고 뉴질랜드와 호주로 골프 여행을 떠난 몇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전교생 중에서 한 명이 어느 대회에 나와서 상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 학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수천 명의 부하 직원 중에서 시장과 같이 골프 여행을 같이 간 사람을 모르겠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처럼 도라묵강, 드럼통이 있으니 아무도 배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성남 국제 PJ파 조직폭력배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어떻게 이재명에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김민석도 주저앉고 유시민도 주저앉고 정청래도 주저앉고 국회의장 또한 주저앉고 말았던 겁니다. 사법부에서 정리해 줄 줄 알았는데 사법부도 도라묵광 드럼통을 무서워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됐던 후보 교체에 대한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당원들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이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이야기하면은 대변인이 뭐라고 했나 하면은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은 큰 차이가 없이 아주 그 간발의 차이로 부결되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수치를 발표할 수 없다는 걸 빙자해서 큰 격차가 없다 해서 뭐 좋은 그런 발표라고 봅니다. 그게 정치적인 결정으로서 한덕수의 명분도 살려주고 여러 가지로 결국 김문수가 이긴 걸로 해주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북두 시민혁명군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6대4 정도의 격차는 있었다. 그러니 지금 쌍거는 이제는 정치 은퇴를 해야 될 수준이고 우리 자유우파는 각성을 통해서 자유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배신 행위를 하면서 관심을 끄는 관종들은 이제는 완전히 정치 생명을 끊어야 합니다. 그들이 공산 좌파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자유우파 주변에서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여나가야 된다. 우리 자유우파에는 어떻게 배신자가 합리적인 보수 혹은 개혁 보수라는 이름으로 영웅화되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배신자 그룹인 한동훈이는 이거 뭡니까? 공산 반란 도둑대들, 공산 좌파들의 유튜브를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한동훈이가 지금 먹방을 한답니다. 나는 보지를 안 했는데 지금 지금 후보 교체가 되고 지금 국민의힘이 바람 앞에 등불이 있는데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중심을 잡아줘야 할 입장에 있는 전직 대표로서 먹방을 할 때입니까 지금? 그 정신 나간 놈이에요. 그러니까 공산 좌파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한동훈은 한덕수 망해라. 김문수 망해라. 그래서 선거에 낙선해라. 그리고 건영세, 건성동도 망해라. 다 망해라는 그런 취지로 먹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동훈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꼭 망해라 소리는 안 하는데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국민의힘당이 망해야지 한동훈이가 설 자리가 있으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망해라 하는. 그러나 한동훈이도 앞으로 정치 미래를 꿈꾸려고 하면은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처벌을 하는데, 사법 처벌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이재명을 구속하고 처벌하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간발의 차이로 이기면은 그 입이 가벼운 이재명이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는데 그 대통령 여당 세력들이 전 여당 세력들이 정치 탄압을 해서 졌다고 또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대선 이깁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그냥 이겨서는 안 된다. 압승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면서 압승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우파는 보이콧도 하지 말고 절대로 투표에 참여하시면서 이재명 구속과 체포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한동훈은 포기하세요. 지금 공산 좌파들이 한동훈을 희롱하는 거예요. 한덕수도 망하고 건영세도 망하고 선거도 지고 해야지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동훈이 설칠 거라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동훈 주변의 그 참모들의 면면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을 구속하고 체포하는 심판으로서의 대통령 선거를 내다볼 때 한동훈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든가 이런 문제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국민의 그 어떠한 요구로 구속하고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투표 결과를 낼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투쟁하고 힘을 씁시다. 끝으로 우리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때 한당 고갱이 이런 여러 가지 고서들이 발굴되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유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예언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뭐 단어 스님이니 성철 스님이니 혹은 송화 비결이니 뭐 이런 온갖 비결서들이 그 발굴이 되었는데 환당 고gin이 이러면서 그 고서들이 발굴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동북 방향이 간방으로서 이 세계를 주도할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의 한국이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세계 1등 국가로서 세계사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지금 2024년 현재 한국은 경제적 규모로서 세계 12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주도국가가 된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이재명이라는 잡범이 나타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그놈을 처벌하고 구속하여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 나라에 버러지가 한 놈이 나타남으로써 국민들이 통합되는 기회를 가졌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국민 통합의 기회를 흐트러 버리지 말고 이 우리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 그 도둑대들, 반란 도둑대들을 전멸시키고 터벌시킴으로써 예언서대로 세계 중심 국가에서 좀 더 나아가 세계사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욕심을 한번 내보자 이겁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사를 주도하는 그런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떠한 계기가 이번 대통령 선거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겁니다. 왜? 지금 나라의 반란 도둑대들이 나라를 혼란시키고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놈들을 토벌하고 완전히 섬멸시키려고 통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통합의 계기가 우리 한국을 세계사의 주도국가로 만들 것이다. 선도국가로 만들 것이다. 즉 국민들의 단결과 통합만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외국에서 침범해오면 우리가 외국을 적퇴시키기 위해서 단결을 하듯이 우크라이나처럼 우리 내부에서 생긴 이 도둑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통합하고 단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가 아니고 찬스이고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잡놈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통합해서 이재명을 몰아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계기로 만들자. 이것이 중요하지. 대통령 선거에 이기는 것보다 이 대통령 선거를 승리함과 동시에 그 공산 반란 도둑대들을 몰아내기 위한 국민들의 일편단심 그리고 거대한 통합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 관계가 아니라 윤석열 어게인을 발전시킨
이재명의 구속과 처벌이라는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자. 이런 욕심을 내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이콧도 하지 말고 한덕수가 아니라고 실망하지도 말고 또 한동훈이 같은 정치 초년생들의 그 발악 같은 일조차도 모른 척하고 일단은 이재명의 구속과 처벌에 우리 모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